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전 서열 넘버1, 넘버2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개 XX 이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171석으로 지금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폭주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는데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당선자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출마자들 지금 하나같이 중립은 뭐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입니다. 중립을 포기하고 당파성을 띠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강성당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제1당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 후보가 이재명의 강한 리더십 안에 똘똘 뭉치라는 게 민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지어 민주당, 지금 22대 국회, 우리 대한민국 의정사상 통틀어서 최다선 당선자입니다. 원래 82살입니다. 박지원 당선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향해 개 XX들 이런 얘기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에 국정원장까지 지낸 여든을 넘긴 원로 정치인이 모범은 되지 못할 망정, 이런 상스런 말을 지금 저도 뭐 하겠습니다. 짓거리는 이런 지금 민주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당선인 지금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서 최고령의 지금 최다 득표입니다. 92몇 %를 득표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득표율이죠. 거의 뭐 저 위에 동네 북한에서나 나올 듯한 그러한 그 정도의 득표력입니다. 사실 75, 이렇게 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후배들이 더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 원로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도저히 나는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 다시 배지를 달고 지금 이달 말이면 이제 배지를 다시 달게 되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개 XX들 이런 말이 지금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당선인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여기에 출연해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씨름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인데 국회의장이 되니까 이제 당직을 이탈해서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서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이런 부분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을 손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박 당선인이 박병석도 같은 놈들이라면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싸잡아서 개 XX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놈들이라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자 박 당선인은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개 XX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직에 나서면 무소속으로 되었다가 다시 이제 국회의장이 끝나면 민주당은 각자 이렇게 의장이 되기 전에 소속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당선인, 지금 김진표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복당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안 하고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아마 이 특검법 등을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야 했다라면서 김 의장이 오늘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저거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마 박지원 당선인 과거 김대중 DJ 청와대 시절에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또 비서실장을 했고 문화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아마 김진표 의장을 뭐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와서 지금 내가 니를 키워놨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이 지점에서 지금 방송 나가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도 내가 너무 세게 했구나. 아무튼 저는 소신껏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논란이 일자 박당선인은 SNS를 통해서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서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라면서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를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 편집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는 박당선인의 욕설 발언에는 배경음악이 삽입되어서 욕설은 들리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당선인 과연 이 사과대로 자기가 정말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방송이 켜져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은 자칭 정치 구단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생활을 할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당선인은 과거 정치를 너무 잘 봐온 사람입니다. 과거 의장들이, 중진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또 의장들은 어떻게 중립을 지키고, 그래서 타협의 정치를 이끌었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칭송받았든지, 국회의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막말을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원로 정치인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욕설을 내뱉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당 전체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민주당의 욕설이나 막말은 어져오는 일이 아니죠. 가깝게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얼마나 욕설과 막말 논란을 이런 후보들 문제로 시끄러웠습니까? 욕설이나 막말, 성적인 저질 표현,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김준형이나 양문석, 뭐 이런 사람들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배지를 달고 나니까 당내에서 뭐라 합니까, 지금? 김준혁에게 역사 강의를 한번 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양문석에게는 멋지다. 이런 말들을 연발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선수에 관계없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지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방송 켜진 걸 알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직에 못내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다. 박지원 역시 국회의장직에 생각은 있는데 아직 대놓고 지금 나도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죠. 아마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개 XX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박지원 역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선명성 경쟁에 합류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병, 이태원 특검법 이런 것은 사실 정치적 안건이죠. 이걸 아는 김진표 국회의장 그래서 직권상정 안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역시 이제 자기도 끝나는 마당에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경쟁은 추미애가 앞서 나가고 있죠. 추미애가 앞서 나가고 있고 정승호, 조정식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격하는 모양새인데 박지원 본인도 한번 끼어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야권 지지층에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까? 그런 생각하는 와중에 아마 김어준 방송에서 저렇게 개 XX 이런 욕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같은 사람이 방송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한번 내질러보고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수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성 지지층에 이런 방법이 충분히 통할 것이다. 이렇게 박지원이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무려 171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이 이런 식의 폭주를 지금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아마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선명성 경쟁이 붙다 보면 이승은 마비가 됩니다. 이승을 상실하고 지금 그냥
서로서로 내지력이 경쟁을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또 아마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이 지금 거의 뭐 유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령 당선자라는 사람이 여야 의원들을 다독여가면서 제대로 된 국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은 못할 망정 노역의 눈이 어두워서 욕설을 내뱉고 있는 상황, 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걱정이 앞서는 22대 국회입니다. 감사합니다.